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명예의 복귀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도들 체감지수가 상당히 안 좋으셨을 것 같고 공포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주에도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부각되는 모습.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예상 못했던 변수가 나타나면서 정말 전쟁 나는 게 아니냐.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많은 하루였고 양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처 방안을 또 어떻게 짜고 오늘 돌아갔던 섹터들이 있겠죠. 당연히 또 하락장에서도 상승 섹터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승 섹터를 과연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섹터의 신규의 기회에 있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미국 먼저 좀 보시고 국제 정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좀 집중해 보시죠.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상당히 모든 지표들이 올라가기에는 현재 어렵습니다. 글로벌 정세도 그렇고 미국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긴축. 늘 중요한 건 미국보다 중국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전국 인민대표회의라고 하죠. 일명 양해라는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기죠. 시장은 늘 변수가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변수에 대한 대처 방안과 마음가짐이 얼마만큼 다르냐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오래 하고 있지만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고 쓰겠습니다. 이야 전쟁 이거 예측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주식을 하면서 내가 오늘 잠자리 꿈을 꿨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난다. 주식을 좀 미리 다 정리하고 방산 섹터라든지 에너지 섹터를 좀 사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이거 예측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전문가인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점집을 차리시는 게 빠를 것 같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인생살이도 그런 것 같아요. 대처 방안이죠. 이 한 멘트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수를 보는데 미국은 계속 떨어질 거다. 지표적으로. 이번에 CPI가 됐든 PPI가 됐든 다음 주 FOMC 또 회의가 됐든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제거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시달리고 있고 달리자 긴축. 미국은 늘 이런 자세니까. 그런데 지금의 과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대처 방안. 좀 이렇게 써보죠. 조금 더 강하게 명예의 복귀 시간이니까. 마음가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이니까 항상 계획.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음가짐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TV 시청자분들이든 유튜브 시청자들이든 저도 무섭죠. 제 종목도 내려갔고 요즘 단기 단타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도 단기 단타가 견디지 못하고 좀 내려가더라고요. 역시나 지수는 이길 수 없다. 저의 마음가짐은 그런데 단호하게 맺었습니다. 저의 마음가짐을 회원들한테 보고하고 또 오늘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겠죠. 어떠한 마음가짐이냐. 구분이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기간이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심리. 이렇게 세 가지를 써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집중해 보십시오. 구분. 제가 명예의 복귀 시간에 이런 거 하려고 할까요? 지수 이야기하고 오늘 섹터가 어땠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명예의 복귀죠. 김민준이 아니죠. 뭐를 구분지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당연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오늘 미사일 쏠지 어쩔지 전쟁할지 어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일어나 봐야 후발적으로 아는 거지만 내 섹터가 과연 시장에 악재든 호재든 재료는 나타나면 소멸되는 거죠. 그 소멸 때 올라갈 수 있느냐. 구분은 지어놔야죠. 내 섹터에 대한 자신감.
좋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다 내려가니까 과연 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야 나는 미리 다 전쟁 날 줄 알고 다 빼고 현금 보유하고 딱 저가매수 기다리고 있어. 저도 그 정도 현금 보유는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 좀 팔아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구분 짓고 종목에 대한 자신감. 두 번째는 기간이죠, 여러분들. 기간. 저도 단기 악재라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단기 악재라는데 좀 더 우위를 두어요. 그러면 과연 히스토리적으로는 어땠느냐. 지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에 저도 오래 몸을 담았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난 다음에는 항상 급반등이었습니다. 급반등. 이거는 일단 단기 관점이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간이란 건 무엇이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예측 못한 러시아가 왔는데 다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런 대외 변수가 없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내일도 모르고 뭐 소나기도 내리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 다음에는 소나기가 없고 변수가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가면서 또 대외 변수는 생깁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기간을 먼저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는 변수가 좀 생겼으니까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은 이렇고 밸류는 이렇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이런데 투자 기간을 좀 이렇게 잡아볼까. 그러면 세 번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심리. 이거 별표 5개죠, 여러분. 심리. 이 꼴 뭡니까? 마음가짐. 이 꼴 뭐죠? 대처 방안. 이렇게죠. 구분 짓고 올라갈 수 있을지 투자 기간을 확보하면 심리가 굳건해지면 이 장에서 흔들리지 않죠. 결국은 모든 거의가 그렇죠. 거의. 저는 거의다라고 봅니다. 90% 이상. 개미는 툼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이길 수 없어요. 네. 왜 못 이깁니까? 구분 짓지 않고 기간이 없고 당연히 심리에 밀리니까 툼에 휘둘리게 되죠. 지수 타겟팅을 많이 해요.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보죠. 저도 뭐 가끔 앵커분들이 물어보시면 지수 타겟팅을 뭐 해드리곤 합니다.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 일단 뭐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먼저 나올 거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과대 낙폭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2591까지 찍었어요. 자, 지수 타겟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뭐 이 정도다. 아니다 여기다. 아니다 더 내려간다.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문가님 저는 계좌가 마이너스 40%입니다. 마이너스 40%면 팔면 매도하면 확정이네요. 그럼 매도할지 말지 구분 짓고 투자기간 짓고 심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셔야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는 2591선이 깨질 공산이 커요. 왜? 공포심을 줘야 되니까. 우리보다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이 막대하니까. 오겠죠. 주식시장에 속담이 있습니다. 저점을 깨면 팔아라. 폭 내려갔다 쳐요. 과연 견딜 수 있는 슈퍼개미, 견딜 수 있는 강철한 아주 강력한 멘탈, 마음가짐. 여기에 몇 프로나 될까요? 여기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믿겠습니다.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강철 같은 멘탈, 마음가짐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르죠.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뭐 저는 뭐 주관적으로 좀 깨지면서 투심
투심을 좀 악화시키면 반등이 나올 거라 그래요. 그리고 국제 정세 이야기를 이제 조금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장 흐름 분석을 보니까 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뭐 미국의 3대 지수는 떨어지죠. 국내 증시는 이럴 때는 디커플링 좀 되면 좋겠는데 또 기가 막히게 커플링 돼요. 뭐 툭툭 잘 떨어지고 낙폭도 확대되고. 국제 정세 이야기 좀 해보자고 했으니까, 뭐 정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 뭐 돈바스라고 하는데 전 돈가스라고 합니다 그냥. 뭐 돈바스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가 비상 선포 사태. 뭐 우리나라랑 생각하면 계엄령 비슷하겠죠. 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도 선포를 했고 무섭죠. 그리고 오늘 또 때마침 또 디도스 공격까지 있었어요. 뭐 좀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러시아가 이게 잘하는 약간 군사적 공략법인 것 같아요. 이 디도스 공격이. 정말로 러시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고, 은행들이 서버가 마비되고. 그러면 오늘 명인의 복귀 시간이지만 어느 섹터가 반응을 했는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종목으로 가보죠. 종목으로 가보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벌써 국제정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전쟁 테마, 뭐 사료, 비료, 에너지겠죠. 방위산업. 뭐 저도 몰랐지만 미국의 이제 블링컨이라 그래요. 오늘 러시아가 오늘 밤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아니고, 블링컨이 뭐라고 했죠? 우리 PD님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침공 가능성.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알아차릴 분 계신가요? 이거죠. 가능성. 이게 뭐를 유발시킵니까? 불확실성이죠. 주식은 분석은 철저하게, 선택은 간단 명료하게. 여기 단어에 써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불확실성. 아예 그냥 쏠라면 쏘든가 그러잖아요. 전쟁 하든가. 그럼 뭡니까? 주식시장에 선반영되면서 재료는 점점 소멸되어 가죠. 그런데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고위직들이 나와서 뉴스플로우를 전달을 하니까 주식시장 싫어해. 불확실성이 계속 유발되죠. 투심이 계속 악화돼가는 과정. 뭐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이다.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좋지 않죠. 뭔가 러시아가 노리는 이면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유가하고 뭐 에너지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 관세 정도지 않을까. 단지 또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군이 80%가 진격 태세다. 태세. 진격을 하려면 하든가. 태세. 또 불확실성이죠. 할지 말지 몰라. 침공 준비다. 준비, 가능성, 태세. 한번 다 써보겠습니다. 준비, 가능성, 태세. 한다가 아니죠. 한다가 아니죠. 했다. 다르죠. 전부 다 준비, 가능성, 태세. 전부 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인 용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터지면 당연히 인명사고가 나고 좋지 않죠. 전쟁이라는 건 일어나서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국제정세에 인해서 계속 유발되니까 투심이 악화되고, 투심이 악화되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공략할 건 뭐겠습니까? 역시나 반도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팔아보자. 오늘 역대급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 다시 국제정세로 좀 돌아와서 섹터를 보기 전에, 오늘의 뭐 섹터들을 보기 전에 서방 국가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하죠. 제재하겠다. 뭐 어떤 형태의 금옷이 됐든 anyway 뭐 제재하겠다. 뭐 제재하겠죠. 그럼 우리도 받아서 또 여러분께, 시청자분들한테 보고를 할 거고.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가능성, 불확실성에 반응했던 섹터는 전쟁 섹터겠죠. 당연히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응 오늘 했어요. 뭐 종목 하나씩 보죠. 중앙에너비스, 일단 에너지. 뭐 유가가 계속 가니까 크루드 오일 뭐 차트는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상한가.
좋습니다. 뭐 단기 접근해서 에너지 섹터로 상한가를 먹었다. 캐캐 묵은 섹터긴 하지만 거래량도 없고 이럴 때 한 번씩 또 가져야 되고 주식 종목이니까. 한 종목 더 볼까요? 방산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여러 종목이 있지만 빅텍 오늘 23%가 갔습니다. 웃겼죠? 이때는 조금 느낌이 야 뭔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공습 경보만 있었는데 약간 차익 실현이 좀 나오네. 근데 오늘은 준비 태세네. 그 불확실성에도 테마가 맞아 떨어지고 섹터가 맞아 떨어지니까 오늘 올라갔어요. 뭐 드신 분들도 있겠죠. 단기 공략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지속성은요? 이런 얘기가 틀려지죠. 불확실성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에 반응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지속성은 확인이 할 수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정치니까. 또 국가 간에 정치니까. 국가의 수장 간에 뭐 딜이 또 있겠죠. 러시아가 원하는 이면, 미국이 원하는 이면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지속성 관련해서 부분에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잽이죠. 잽을 한번 탁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퍼컷을 한번 날려야 되겠죠. 어퍼컷. 여기는 어딜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뭐 돌아간 섹터들은 간단하니까. 아까 뭐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니까 뭐 보안 섹터도 좀 돌았어요. 종목 좀 뭐 어퍼컷 일단 좀 지어놓고 여러분들의 일단 생각을 좀 하게 해놓고 뭐 오늘 보안 섹터들도 좀 반응하더라고요. 뭐 라운시큐어, 사이버원 뭐 이런 종목 보니까 오늘 뭐 자 이거 하나 보시죠. 뭐 와,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그냥 쭉쭉 그냥 뭐 쫙 가더니 푹 떨어졌어요. 네. 저는 이런 건 주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이런 것은 기술적인 접근 내지는 뉴스 플로우를 따라간 빠른 매매. 그냥 좋게 표현해서 뉴스 플로우를 따라간 네, 뭐 좀 패스트한 매매. 뭐 바이라고 좀 쓰죠 오늘은.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솔직하게. 좀 발 빠르고 손 빠른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간 빠른 매매를 했던 분들. 심지어 그러면 뭐 여기서 물리신 분도 있겠죠. 좀 손느리고 아 진입했는데 이거 뭐 못 가네. 이제 발 동동 구르죠. 뭐를 생각 못한 거죠? 지속성을 생각 못한 거죠. 지속성. 좋죠. 잦은 소나기에 계속 맞으면 펀치 드링크가 옵니다. 복싱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운을 시키는 것은 잦은 펀치도 좋지만 역시나 큰 훅이겠죠. 그러면 큰 훅은 어디 있느냐? 다시 좀 돌아와서 어퍼컷. 여기서 이제 각자 의견이 갈립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아닙니까?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야? 리오프닝이지?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웃기지 마라 흥부야 반도체다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자식들 뭘 모르네 요즘은 대한민국 IT 아니냐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야 오래 쉬었어 신재생도 한번 보자 뭐 이러신 분 야 자동차 사전 예약 안 봤어?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야 요새는 중국이야 철강 좋잖아 찰 다 사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어퍼컷이죠. 뭐 어디를 고르든 간에 그죠? 지금 전쟁 테마 방위 섹터 뭐 잼 날리고 좋고 윗꼬리 달리고 물리기도 하고 먹어도 보고 가서 먹으면 다행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지속성보다는 국제 정세가 글로벌 정세가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재료는 어차피 소멸될 거고 저 또한 단기 악재로 보고 있는데 뭐 지수는 내려가겠죠. 며칠간 공포심도 있겠고. 근데 그 지속성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잼만 날리면 여기는요. 또 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없죠. 그럼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오늘 갑자기 배우에서 한 대가 되네요. 아, 배우에서 한 대 하기 싫은데. 구분, 기간, 심리죠. 거기에 하나 더 추가. 어퍼컷은. 답을 내봐야 되겠죠. 답이 뭐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 내드릴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죠. 답은 뭡니까? 지금의 과대낙폭 섹터죠. 이 과대낙폭 섹터에서 이제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좀 틀릴 수 있어요. 뭐 반도체를 공략하시는 분, IT를 공략하시는 분, 또 뭐 신재생 파트, 또 뭐 친환경 각각의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전문가도 몇 없다고 봐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이걸 생각했으면 시청자한테 보고하고 자기 회원한테 보고를 해야죠. 언제까지 좀 구분 지어보고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해보고 마음 확신 가져라. 그 전문가의 한마디에 회원의 마음이 수익이든 손실이든 안정감을 갖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오늘 반도체 섹터 마지막으로 좀 보고 답을 좀 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참 어두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시죠. 2%대 하락. 늘 그래도 버텨줬는데 8만 전자가 다시 가고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못 버티네. 결국은 투심은 여기서 쌍바닥인데 들어갈까 말까. 업황은 분명히 괜찮은데. 업황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배우에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3분기까지 좋습니다. 뭐 디램 가격 같은 거. 근데 기술적으로 뭔가를 계속 잡으려고 트라이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때 파시지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후회되잖아요. 여기서 잘 올라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답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분 투자 기간 심리가 안 되니까 뭐 계획이 없어. 그냥 주식이 떨어지면 그냥 기분 짜증나. 짜증나죠.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가짐이죠. 투자 기간 잘 설정하시고.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고순도 네온가스를 거의 70%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네온가스.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 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네온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어제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내렸고 오늘 또 그러한 영향도 우리 반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업체 기업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급에 차질이 있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단기 악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기간을 세워놓으신 모 연예인 뭐 전시로 시작하는 아주머니 하이닉스 오래 보유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죠.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투자 계획 잘 세우시고. 그러면 답을 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되겠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기 악재지만 그것이 뭐 3일 만에 끝날지 일주일 만에 끝날지 차라리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미사일이라도 빨리 쏘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전 세계의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투심이 무너지는 급락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슬슬 시작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투심이 무너진 이후에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반등을 노려야 되겠죠. 외국인도 그걸 노릴 거고. 장기 투자자한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답을 드렸지만 난 너네가 10% 먹을 때 나는 50% 60% 먹을래. 그러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우의 산대 시간에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내하지 마시고 마음가짐 차분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릇이 크니까 저도 그릇이 크니까 평정심을 좀 가지시고 푸근하게 괜찮다. 나는 잘 보고 이 업황 보고 끌고 왔다. 평정심을 좀 차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단기 공략 하시는 분들 저도 뭐 단기 공략 방도 있고 하고 있으니까 단기 공략은 좀 실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하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막 주시장 들어오면 단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단기 공략을 하실 때는 실전 감각이 좀 있는 고수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느냐? 단기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고요. 결국은
지금의 어퍼컷, 반도체, IT, 그리고 리오프닝, 뭐 의류, 항공,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 자동차에 답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늘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살이도 쉽지 않지만 주식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가짐 잘 드셔가지고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